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현금 흐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녹화하는 내용은 손절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제가 약 4년, 올해 이제 5년 차에 들어가는데 주식하고 해외 선물 투자를 4년을 해보면서 깨달은 거는 주식, 회선, 뭐 비트코인은 안 하지만 비트코인 이런 투자에서 심리, 심법, 예,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심법이라고 하는데 심법이 90% 이상이다. 개인적으로는 심법이 99%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의 자기만의 어떤 기법과 노하우, 경험, 매매 전략, 투자 원칙 이게 필요하고 아무리 좋은 원칙과 아무리 좋은 기법을 가지고 있어도 이 신법이 무너지면 그 기법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조급하게 되고 또 위축되게 되고 하다 보면 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손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게 되고 누적된 손실로 인해서 결국 깡통까지 차게 될 수도 있는 정말 이 주식은 약간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신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신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최고의 필살기가 바로 손절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읽고 있는 니콜라스 다바스의 박스 이론이라든지 투자의 규칙, 우리는 어떻게 주식으로 18,000%의 수익을 얻었나 이런 서양의 대가들이 성공한 대가들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서두에서 초반부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손절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계적인 손절매, 뭐 한 7에서 8% 이내의 손실 범위 안에서의 손절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책에서는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매매 시에 손실의 규모를 내 원금의 2%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2%씩 3번 해서 한 달에 6%의 손실이 발생이 되면 그 달에는 투자를 멈추고 내가 투자를 왜 실패했는지 이런 걸 복귀하고 손실의 원인을 보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것이 보완된 후에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투자를 하고 또 다시 2%의 손실이 3번 연속 발생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3번 연속 발생해서 6%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또 투자를 멈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방에 몰빵을 하면 큰 수익을 한 번에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몰빵은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손절매다. 워렌 버핏이 얘기한 제1원칙 돈을 잃지 마라. 그럼 돈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손실이 커지기 전에 내가 예측하고 구상한 시나리오대로 내가 진입한 종목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내 시나리오를 벗어나서 종목이 움직일 때는 그 시나리오가 실패했을 때의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 대응을 할 때 손실 범위의 크기를 정해놓은 손절 라인에서 손절이 이루어져야지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증거금이 이제 로스컷이 나게 되면 투자를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로스컷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증거금을 재입금해서 복구를 하겠다고 하는 행동은 정말 깡통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이 당해봤고요.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도 아직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어느 정도 제가 현재는 목표한 수준에 많이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손절매가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니콜라스 다바스는 그의 성공 비결을 박스 이름과 손절매라고 말했다. 자동 매매로 진행을 했고요. 손절매 라인을 만들어서 자동 매매로 걸어놨고, 그로 인해 하락장에서도 매도가 쏟아지면서 시장이 더욱 어려워지자 미국 거래소 중 하나의 아멕스는 손절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 내용인데요. 그 자신의 투자 방법을 직관에 의존할 정도로 감각적인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는 박스 이론 추세 매매거든요. 추세 매매와 손절매의 정확한 원칙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 블로그를 작성하신 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손절이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원금 100%에서 10%의 손실을 입었을 때 다시 내 원금을 100%를 만들려면 90%가 되겠죠. 90%가 다시 100%가 되려면 플러스 11.11%를 수익을 내야지 100%를 다시 만들어서 내 원금을 회복할 수가 있고요. 쭉 커져서 50%의 손실을 입었을 때 원금이 50%까지 떨어졌을 때는 100%의 이 50%의 남아있는 원금의 100%의 수익을 내야지 다시 내 원금 100%까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11%를 복구하는 게 쉬울까요? 100%를 복구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11%를 복구하는 게 쉬울 겁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11%를 복구해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과 100%를 수익을 내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심리적인 사람은 손실에 대한 이 공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크게 수익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큰 손실, 50%의 손실을 입은 상태에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100%의 수익을 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더해지면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더 커지겠죠. 하지만 이 10%, 11% 정도의 수익은 운 좋게 한 번 정도 뭐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걸 잘 잡으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수익률이고 내 원금도 90%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리적인 압박감도 덜할 테고 100%에 비해서 10%는 10분의 1의 수익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100%에 10분의 1 뭐 9분의 1 이 정도. 그래서 이거보다 이 수익을 내는 게 한 10배 쉽다고 해야 되나요? 뭐 물론 10% 수익을 내는 것도 어렵지만 100% 내는 것보다 10% 내는 게 한 10분의 1 정도 수익률의 크기가 작으니까 한 10배 정도 쉽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손절을 못하고 계속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가 손절 라인인데 여기서 다행히 뭐 마이너스 5% 그래서 10%의 손절이 나갔으면 아까 말했듯이 한 10% 정도 내외의 수익을 다시 내면 원금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탈을 했는데 다시 올라오겠지 하고 버티는데 손절이 안 오고 버티는데 또 떨어져요. 이게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손실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남아있는 원금의 약 43%를 수익률을 내야지 내가 내 원금이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손절을 못했어요. 버티는데 올라가겠지 하고 버티는데 또 떨어집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50%까지 와요. 그러면은 이 남아있는 원금 50%에 곱하기 100% 수익을 내야지 내 원금 100%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주식이든 회선이든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네, 100% 수익을 내는 일이 절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라든지 뭐 슈퍼개미 이런 분들도 1년에 100% 수익을 내려면은 못 내는 경우도 많고, 내더라도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네, 정말 뭐 작전주, 급등주 이런 거 잘 잡지 않는 이상 1년에 100% 수익 내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원금을 지키는 나의 투자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절매다. 기계적인 손절매를 할 수 있어야지 투자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누적 수익을 모아갈 수 있는 기본이 바로 손절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자동 손절매도 사용을 하고 있고, 아니면 뭐 지지 저항 라인을 이용해서 또 그걸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제가 수동으로 손절매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하면서 주변에 봤을 때 누적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손절매를 참 잘합니다. 근데 항상 깡통 차시고 맨날 누적 손실이 나시는 분들은 손절매를 못하고요. 두 번째로 물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타기를 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갔을 때 손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투자의 기본 원칙,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이 원칙을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손실은 크게 하다 보니까 누적 수익이 점점 더 누적 손실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내 원금을 점점 많이 까먹고, 그러면 그만큼 내 원금을 점점 까먹고, 그러면 내 원금을 회복해야 되는 때 필요한 수익률은 점점 더 커지고, 네, 점점 더 커지고, 이렇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냉혹한 이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도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은 꼭 손절매를 잘 하셔서 누적 수익을 잘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그냥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차트인데요. 지금 저 일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이 바빠서 투자는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라인들 안에 여기 들어오죠. 라인 안에 여기 손절 라인 잡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도 여기 손절 잡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뭐 고점이라고 많이 올랐지만 이 구간에서 여기서 진입하고 여기 손절을 잡고 진입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도 이 구간에서 여기서 매도, 여기 손절, 이렇게 해서 이 구간에 이 추세를 뭐 다 먹을 수는 없더라도, 네, 이렇게 손절의 라인을 눈에 보이는 손절의 라인을 이렇게 명확하게 잡고, 네, 잡고 떨어질 때 여기서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박스를 돌파할 때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돌파. 여기도 박스 돌파. 네, 여기도 작은 박스 아래로 돌파. 네, 여기는 박스. 위아래 못 들었으니까 여기서는 건망을 하겠죠. 네,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원칙, 여러분만의 손절 라인을 잘 만드셔서, 네,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네,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 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